수업을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268쪽을 피면 되고요.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교과서 없이 선생님 지금 이렇게 적는 거를 노트나 아니면은 빈 종이 그런 데 적었다가 나중에 옮겨서 한국사 노트에 조금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2학기 2회 고사 공부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박정희 정부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여러분들 그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사공화국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죠. 제4공화국은 여러분들 10월 유신 체제를 중심으로 선포됐고 크게 보면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데서 뽑게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들이 들어갔던 내용들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박정희 정부,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부 하면은 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독재를 많이 했다 그래갖고요. 근데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찬성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 박정희 정부의 경제 그리고 사회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아까 몇 주 피라 그랬죠? 268쪽 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을 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쭉 역시 그리도록 할 테고요. 이거 조금 위에도 그려야 되나? 이것도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게 3공화국과 60년도에 있었던 3공화국과 70년도에 있었던 4공화국 관련된 경제, 사회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상공화국 때 미안합니다. 상공화국 때 60년대 여러분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표됩니다. 헌장 68년. 혹시 여러분들 일제가 30년도에 민중말살 통치를 하면서 한국신민화 정책을 내세웠었잖아요. 한국신민화를 위하면서 한국신민서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외우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천황폐하에 충직한 신하입니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조금 비슷하게 조금 닮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민족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외우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강제적으로 머리 깎으라 그러나 강제적으로 뭐 공부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네,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집에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군대식 학교를 다녔거든요. 특히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상공학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당시 시대 국민교육 현장에 난 걸 강제적으로 외우게 했던 것이 1968년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중학교 무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무시험. 선생님, 중학교 무시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학교도요.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만 중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올 때도 나름대로 경쟁을 한 거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약 20% 정도 친구들은 못 들어가고 자신이 원하는 데도 빌려고 중학교 때 선생님이 문제이 내신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잘랐을 겁니다.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 오는 것도 경쟁, 시험을 통해서 그런 건데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할 때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예 필기고사였습니다. 그 필기고사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너무 강요하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던 것이 1960년대죠. 이런 내용들이 3공화국 있었을 때 있었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핵심 것은 이제 경제 변화거든요. 경제 변화. 3공화국과 4공화국이 조금 다릅니다. 3공화국 때는요.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정부부터 했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맨 처음에 기한했던 것은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원조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300산업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자. 이제 며칠 뒤에 시험 보잖아요. 며칠 뒤에 시험 보니까 그거 기억나야 됩니다. 근데 300산업 하다가 미국이 이제 자신들이 물건이 굉장히 남아도는 것을 줬었다가 자신들도 물건이 모자른 거예요. 모자르니까 우리한테 원조를 주지 않았고 당시 이승만의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짰거든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 공화국을 열었던 장면 정부였고요. 근데 그걸 발전시켰다 시행하려는 찰나에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16 군사정부를 일으켜갖고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박정희 정부인 3공화국에서 비로소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경제개발 계획은 우리나라에 총 4차에 걸쳐서 박정희 정부에까지는 4차에 걸쳐서 해주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60년대와 7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조금 달라요. 1, 2차는요. 특징이 뭐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경공업. 종치니까 잠시만요. 경공업이 뭐냐 여러분들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경공업의 경자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공업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중공업이죠. 타공화국이 있었던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여러분들 신발 또는 여러분들 의류 그런 건 경공업일까요? 중공업일까요? 가볍잖아요. 경공업이죠. 자동차, 배, 조선 그런 것들은 중공업이죠. 조금 산업이 발달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업을 우리는 보통 중공업, 중화공업 보통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정부는요 3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공업, 가벼운 거부터 우리 순으로 만들자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니까 4차, 3차 있었던 70년대는 우리 나름대로의 차.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배, 현대중공업, 현대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런 것들. 그런 중공업이 3차, 4차에 있었던 70년대 굉장히 발전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되니까 당시 우리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 경제개발 계획했던 것을 선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경제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된 건 많은데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3공화국에 있었던 60년대 경공업 중심 뭐냐? 너무 수출을 중심으로 나갔어요. 수출 중심.
수출 중심으로 나갔는데 이게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는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왜? 무역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면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의 뭐 무역 수출이 굉장히 막히고 수입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뭐 위기, 경제 위기 같다 그러면서 TV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면 이런 경공업 중심의 수출 중심적인 정책, 경제 정책을 추구하면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아탈하고 그 다음에 외채가 증가되는, 외채는 여러분들 외국에 빚을 진 거예요. 외채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낳은 적도 많았거든요. 경제 성장의 악화. 여러분들 이런 문제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공화국이 있었을 때는 뭐냐? 조금 더 이때는 대외 무역의 의존이 심해졌거든요. 이게 급속도로 발전되는 면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출 중심적인 것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각종 문제점이 나요. 너무 무역에 의존하니까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그렇게 중점적이면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내부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길이 막히면은 나라가 위태로운 그런 경제 구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상공화국과 상호화국, 박정희 정부가 있었을 때 만들어졌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경제가 나라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제인들이 정치인과 결탁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조금 더 자신의 회사에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정치권에 손을 뻗고 뇌물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정경유착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정경유착이 굉장히 극심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민중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시작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점이 뭐냐? 경제 발전이라고 했는데 인정할 거는 경제 발전, 박정희 정부가 있을 때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건 팩트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 발전이야 미명하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박정희 정부에 크게 내세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때 경제 정책으로. 첫 번째, 저임금 정책을 내세웁니다. 누구한테요? 노동자들에게.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임금을 적게 준다는 거죠. 적게 주고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킵니다. 진짜 하루에 10시간 넘게, 여러분들 솔직히 공부 6시간 하라 그래도 힘들어 죽잖아요. 그런데 10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강제적으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라. 근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그냥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수출품 만드는 부속도구로 당시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당시 이런 사회에 대해서 한 명의 사람이 굉장히 들고 일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전태일. 우리 이거 영화로도 나왔긴 했는데 아마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269쪽 볼래요? 269쪽.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냥 불러주는 걸 읽으면 됩니다. 269쪽에 여러분들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전태일의 얼굴이 있는데요. 선생님 읽을 테니까 그냥 교과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대통령 각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 못 받으며 90% 이상인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일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하루 14시간의 작업시간을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달라는 것입니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을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단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태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보낸 글이거든요. 당시 자신들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최소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답을 달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들어간 인물의 이름 전태일. 2번 위자료를 청구하여 니은의 내용을 추론해보자.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금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한다고요? 15시간. 하루에 15시간. 근로시간을 좀 준수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수당이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이래요. 돈은 좀 제대로 달라. 그리고 1개월마다 일요일마다 좀 쉬기를 원한다. 지금 여러분들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좀 쉬잖아요.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한다. 매주 일요일마다 최소한 하루는 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면서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청계천 시장에서 일하던 시다공인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죠. 전태일 분신. 그리고 이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있었을 무렵 노조 민주화 운동도 벌어집니다. 노조 민주화 운동. 경제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통합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노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노조를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한국노총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노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노동자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를 왜 정부에서 통제를 하냐? 노동자들을 위한 조합 아니냐라고 하면서 노조 민주화 운동도 전개됐었다는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저임금 관련된 노동자들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들만 통제한 게 아닙니다. 농민들도 통제했거든요. 농민들에 대해서요. 그들에게 쌀에 대해서 농민들은 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쌀에 대해서 굉장히 가격을 낮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데 조금 주는데요. 조금 주니까. 노동자들에게 조금 주니까 물가를 좀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밥의 가격을 싸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저고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이걸 강요한 거거든요. 농민들에게 이걸 강제적으로 강요하니까 농촌의 삶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면서 농촌을 떠나는 일을 발생시키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촌향도라 그럽니다. 선생님 좀 지울게요. 이런 이촌 향도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니까 당시 사람들이 농촌을 계속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농민들의 농촌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펼칩니다.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새마을 운동. 농민들, 농촌의 삶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농촌이 살고 있는 농민들이 못 사는 거야. 우리 정부가 주도가 돼서 너희 농민들의 삶을 고쳐줄게. 그리고 너희 농민들 너무나 좀 게으른 게 있어.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걸 좀 틀어줄 테니까 이 노래 시간에 맞춰서 너네들 일을 해. 여러분들 이거 혹시 전에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 게 있죠. 새마을 운동. 물론 이때 농촌의 삶이 조금 개선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을 당시 저가경책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지 않고 농민들이 나태해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눈치를 조금 돌리게 했던 그런 정책이죠.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고요. 이러한 삶에서도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한평에서 우리 고구마에 대해서 조금 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시절의 경제, 사회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경제, 사회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 교과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시험이 있었으니까요.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남은 시간에, 왜냐하면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이거 숙제로 내줄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검사 다 할 거거든요. 검사할 거니까 그냥 지금 하세요. 교과서 269쪽, 그리고 교과서 271쪽, 69, 71, 그리고 77, 그리고 왜 이렇게 많네요. 83.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주제 12부터 주제 8까지인가요? 주제 9까지네요. 9, 10, 11, 12.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여러분들 9, 10, 11, 12 해당되는 내용 있죠?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에는 9, 10, 11, 12에 해당되는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문제를 풀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푸세요. 어차피 선생님이 이거 과제로 내줄 거니까 지금 풀고 어차피 확인할 겁니다. 지금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엎어져서 자지 말고요. 컴퓨터 끄지 말고요. 끄지 마세요. 그냥 문제 푸세요. 문제 풀고요. 난 진짜 근데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뒤에 답이 있잖아요. 뒤에 답 있는 거라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여기 조금 적어 놓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볼게요.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없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요. 268쪽. 268쪽 보세요. 268쪽 보면은 밑에 생각톡톡 있죠? 수출 입국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연평균 7.9, 9.6이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시기 높은 경제 성장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차반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네,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분신을 했다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고요. 다음 교과서 몇 쪽이죠 이게? 274쪽 274쪽 보면 여러분들 거기 왼쪽 밑에 포항제철 있죠. 포항제철 1970년대 포항제철의 준공으로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이 대략 생산되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냥 밑줄. 70년대. 철강이라는 것이 중화학법 3차, 4차에 있었던 중공업의 바탕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80쪽, 280쪽 피세요. 280쪽 피면은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승리 후 받은 피해 보상금이라 돼 있죠. 1금 309만 원. 1금 309만 원. 3년 동안 투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그 농민들에 대해서 그 낮게 물건을 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평 고구마 재배하던 농가들에게 당시 이거를 팔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안 팔아준 거예요.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당시 들고 일어났던 것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민주노조의 씨앗을 뿌린 동일방직 노동자들이라고 돼 있죠. 똥모를 뒤집어 쓴 동일방직 노조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회사가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막 해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왜 해고를 하냐 막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뭐 만들고 막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냥 빨갱이라고 몰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자신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을 회사에서도 전개했던 그런 내용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런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박정희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